알게 모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 손목인데요. 이 손목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 중 손목 건초염이라고 아시나요?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연령에 상관없이 환자 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시큰거리는 손목 통증과 더불어서 손가락 저림 등의 증상으로 우리 일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손목 건초염이 어떤 질환인지 오늘 온에어 닥터스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손목에는 여러 개의 힘줄이 있고 이 힘줄이 손가락 끝까지 연결돼 있어 손의 모든 동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힘줄을 싸고 있는 얇은 막인 건초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손목 건초염입니다. 주로 엄지손가락에서 손목으로 이어지는 부위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손목 건초염은 손목이 뻐근하고 시큰거리는가 하면 엄지손가락이 저리고 아픈 통증을 호소합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으로 악화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반복적으로 손목을 무리해서 사용하는 직업 종사자와 주부 등에서 손목 건초염의 발병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많아지면서 연령과 상관없이 손목 건초염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손목 건초염.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해야 할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재발이 잦고 쉽게 낫지 않는 손목 건초염의 모든 것. 정형외과 전문의 홍정준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홍정준 원장과 함께 손목 건초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는 부위 중에 한 곳이 손, 그리고 손목인데 그래서 정말 손목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은근히. 먼저 이 손목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수부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손목 건초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손목 건초염, 그 다음에 또 이 손 등 쪽에 물혹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인데 결절종이라고 해요. 결절종에 의해서 통증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도 관절이다 보니까 관절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통풍같이 염증이 생겨서 손목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다양한 수부 질환에 의해서 손목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손목 건초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손목 건초염은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입니까? 그 손목 건초라고 하는 거는 힘줄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초가 힘줄이군요. 네, 힘줄이라는 건 근육이 이렇게 와서 뼈에 붙을 때 힘줄이란 단단한 조직으로 바뀌어서 이제 뼈에 붙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힘줄이라고 하고 거기 염증이 생긴 거를 건초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목에 있는 힘줄에 네. 염증이 생긴 상태를 네, 손목 건초염이라고 네. 하는군요. 그러면 염증이 생기는 원인도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될까요? 염증이 그 다른 질환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감염이 있을 때도 염증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통풍이 있을 때도 염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다쳐서 생긴 염증도 있고, 이렇게 많이 써서 생긴 염증도 있고, 이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과사용이라든지 어떠한 질병에 의해서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외상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군요. 원인은 너무 다양해서 지금 일일이 다 나열을 못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손목 건초염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까? 증상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증상은 역시 오늘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 자체가 이렇게 많이 써서 생기는 그런 건초염을 하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많이 쓰는 경우,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 아니면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건초염이 많이 생기게 되고, 증상은 역시나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손목을 쓸 때 이렇게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 손목을 과하게 쓰는 직업군에서 많이 발병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그러면 많이들 내원을 하십니까? 대표적으로는 그 미용업 하시는 분, 헤어 디자이너 분들 있잖아요. 가위질 많이 하시는 분들. 그래서 가위질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따로 손으로 뭐 작업 공예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신생아를 키우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가장 흔합니다. 손목 건초염은 주로 엄지손가락 부위 손목에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손목 부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엄지손가락을 끌어올리는 힘줄과 힘줄을 싸고 있는 건막 사이에서 염증이 발생합니다.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직업군이나 손목을 이용한 과격한 운동을 한 경우, 또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사용이 많은 사무직 직장인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손목 건초염으로 진료를 본 환자가 2015년 10만 5,524명이었던 것이 2019년 12만 2,641명으로 17% 증가했습니다. 평소 손목이 시큰거리고 아프거나 타이핑, 젓가락질 같은 작은 움직임에도 통증이 느껴지거나 엄지손가락과 손목이 이어지는 부분을 눌렀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손목 건초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바로 잡겠습니다.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첫 번째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손목 통증 안 쓰고 휴식하면 저절로 낫는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병원을 더 안 가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오해인지 진실인지 알려주시죠. 반은 진실이고 반은 오해입니다. 세모에 해당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이유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초염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치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으로 생긴 경우에는 안 쓰면은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오늘 살펴보자 하는 그 엄지손가락 쪽 손목 통증, 이거는 대부분이 많이 써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 중에서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휴식을 해도 낫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차피 같은 일을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직업을 관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치료를 적절히 초기에 받으셔야지 앞으로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더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낫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네, 원인 찾으시고 치료 반드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입니다. 손목 건초염. 스테로이드 주사는 위험하다. 사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통증 완화 효과를 네. 많이 보긴 하는데 네. 부작용 얘기가 너무나 많아서 좀 네. 불안하거든요. 환자 입장에서는. 네, 팩트 체크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오해입니다. 오해군요. 네, 스테로이드 주사는 위험한 건 아니고 잘못 사용했을 때만 위험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라는 것 자체가 그 염증을 억눌러서 아프지 않게 해주는 그런 주사인데 이건 치료제가 아니고 이제 증상 완화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손목에 쓰게 되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좀 다른 종류로 해서 횟수도 너무 많지 않게 뭐 1년으로 따진다면 한 2회에서 3회 정도만 맞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스테로이드 이 주사뿐만 아니고 모든 약물과 치료 방법들은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다만 잘못 사용하면 네. 부작용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의의 처방대로 진료대로 꼭 치료를 받으시길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요약 잘 됐나요? 네. 자, 마지막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손목 건초염. 수술은 절대로 하는 게 아니다. 오해입니다. 오해군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외래를 보다 보면은 환자분들 중에 자기는 절대로 수술 안 하겠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업적으로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 힘줄염이 너무 심해져서 더 이상은 이제 주사가 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스테로이드 주사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치료제는 아니고 증상 완화제이기 때문에 여러 번 너무 많이 맞게 되면 힘줄이 약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사만 수술 안 하겠다, 난 주사만 계속 맞겠다 그러면서 주사를 여러 차례 맞다 보면은 힘줄이 약해져서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면은 수술이 훨씬 더 효과도 좋고 그래서 수술 꼭 하셔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수술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수술이 마지막 치료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거부하실 수도 있는데요. 나의 질병 진행 상태에 따라서 꼭 필요한 치료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역시 전문의와 상담, 진료를 통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손목 건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분 만나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최근 한 번씩 느껴지는 손목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는 환자. 요즘 스마트폰도 많이 하고 컴퓨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손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평소에 가만히 있어도 좀 찌릿찌릿하고 너무 아파서 오늘 진료 보러 왔어요. 손목은 우리 몸에서 가장 움직임이 활발한 부위이기 때문에 건초염에 잘 걸리는데요.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죠? 엄지랑 손목 쪽이 좀 찌릿찌릿. 찌릿찌릿해요. 네. 그래서 엄지를 이렇게 접고 주먹을 줘보세요. 이렇게 하면 통증이 살짝 아파요. 좀 아파요. 네. 이쪽. 손목 건초염에서 케르뱅병의 특별한 진단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 엄지를 이렇게 안으로 감싸준 상태에서 손목을 아래로 내려보게 되면 이 아픈 쪽의 통증이 훨씬 더 악화돼서 환자분들이 거의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손을 빼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진단을 위한 기본적인 신체 검사에서 건초염이 생긴 힘줄 부위 압통이 있고 간혹 움직일 때 마찰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해당하는 힘줄을 스트레칭하거나 네. 근육에 저항을 주면서 수축시킬 때 통증이 유발될 수도 있죠. 확진은 결국에는 그 다른 진단 검사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 엑스레이 찍는 이유는 이게 간혹 가다가 이 힘줄 쪽의 문제가 아니라 관절염, 엄지손가락 쪽에 관절염이 있을 때에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감별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찍게 되고, 그 다음에 힘줄을 직접 보는 그런 검사는 초음파 그리고 MRI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줄을 직접 보면서 여기에 염증이 있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파열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나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힘줄과 건초를 비교적 높은 해상도로 관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건초염 증상이 없는 다른 손과 비교할 수 있어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겉에 힘줄이랑 비교해봤을 때 여기는 확실히 좀 까맣게 보이고, 그다음에 테두리가 선명하지 않고 주변으로 까만 테두리도 있고, 이거는 염증이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됩니다. 일반적인 건초염은 초기에는 약물 치료, 그래서 먹는 약을 먹으면서 증상을 좀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지를 많이 써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엄지를 잡아주는 보조기를 써서 엄지를 좀 덜 쓰게 하게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조기 사용은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엄지가 우리 손에서 기능의 60% 정도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엄지를 잡아버리면은 거의 사용을 못해서 대부분 사용 못하시게 돼요. 그래서 보조기는 좀 제한적이 되겠고, 주사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테로이드 치료가 가장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치료는 그 염증을 좀 억제를 해서 통증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또 염증 억제 말고 힘줄이 지금 좀 손상이 돼 있는 염증이 생긴 상태에서 그걸 좀 완화시키고 재생을 시켜주는 주사가 있는데, 그건 프롤로 주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프롤로 주사가 고농도 포도당을 손목에 주사를 해서 그 힘줄의 회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손목 건초염 치료에 효과적인 체외 충격파 치료. 충격파 에너지가 조직 깊숙이 침투해서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켜주고 혈류 흐름을 원활하게 해 회복을 돕습니다. 체외 충격파는 일반적으로 음파를 이용해서 아픈 부위를 이렇게 때려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힘줄이 자극이 되면서 오히려 그 회복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에 나타나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한 3번, 4번 정도 하게 되면 이제 회복이 많이 되고, 또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같이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손목 건초염 환자분 살펴봤는데요. 사실 손목 건초염이 재발이 잦은 질환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서 환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손목 건초염 치료 후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그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손목 많이 쓰시는 분들이 이걸 아파서 오셔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특히 초기에 오셨을 때는 잘 낫습니다. 그래서 네. 낫고 나서 가시는데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면은, 저는 직업을 대부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직업 때 쓰는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 외의 생활에서 최대한 손목을 아껴 써야 되는데, 오늘 보는 쪽이 이제 엄지 손가락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쓸 때
이 엄지손가락을 최대한 안 쓰는 방향.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는데 맞아요. 엄지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지로 스마트폰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거를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무게를 좀 가벼운 걸 쓰셔야 되고 스마트폰을 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엄지로 할 때는 한 손에 쥐고 할 때가 많은데 네네. 한쪽에 들고 불편하지만 다른 쪽 손가락을 이용해서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그다음에 그 외의 생활에서 엄지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물건을 잡을 때 대부분 이렇게 잡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엄지가 위로 가게 잡는데 그 자세가 굉장히 안 좋아서 손바닥을 향해서 그리고 꼭 들어야 된다면 양손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아껴 쓰고 그다음에 좀 덜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 어느 한 곳에 너무 과부하가 가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 손목 건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분들께 한마디 당부의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그 손목 건초염 드케르뱅 병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그 질환 자체가 직업병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시는 분들은 필연적으로 아파지게 되는데 아팠을 때 이거를 묵히지 말고 초반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은 더 오랫동안 문제없이 쓰실 수 있고 또 다들 무서워하는 그 수술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초기에 아프다고 하면 초기에 진단 치료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인의 고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손목 건초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전문의 홍정준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손을 사용해 도구를 이용함으로써 인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현대인의 손은 항상 뭔가로 부지런히 움직이고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죠. 특히 이 손은 작은 관절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움직임이 많으면 쉽게 또 피로감을 느끼는데요. 현대인은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또 반복 작업 등으로 이 손목 건초염에 더 많이 노출돼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찌릿한 손목 통증이나 손가락 저림 등의 증상을 느꼈다면 초기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해서 소중한 손목 건강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